그래서 오늘부터 도시나 건축이나 건축가의 어떤 실무 그런 걸 이제 하나씩 정리해서 해보려고 해.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가 우리가 첫 시간 때도 내가 니네 처음 모였을 때 그 얘기했지. 어번 덴시티. 어번 덴시티가 과연 무엇이냐? 밀도가 뭐야 도대체? 밀도.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많은 건물을 지어왔는데 여러분들 FAR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지? 플로어 에리어 레이쇼. 용적률이야. 우리나라 얘기하면 용적률이야. 그러니까 한 땅에 얼만큼 밀도를 높일 거냐. 근데 요즘 지면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서울에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50층 이상을 개발합니다. 이게 바보 이런 얘기 쓰면 안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 높이는 것밖에 없어. 밀도가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질문이야. 밀도가 뭐냐? 밀도가 건물이 많은 게 밀도가 높은 거야? 건물이 높은 게 밀도가 높은 거야? 아니야. 밀도는 뭐야? 사람의 밀도야. 그러니까 이 땅에 몇 명이 사냐가 더 중요하지. 우리가 이제 니네들 졸업 설계를 하는데 도시 설계도 해봤지만 이 블록을 니네가 설계해서 끝났을 때 여기에 100명이 거주하는지 1000명이 거주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100명하고 1000명이 움직이는 게 다르지. 근데 우리는 쉽게 우리 건축가들도 무슨 실수를 해? 밀도를 높인다 하면은 공간의 면적을 높인다고 생각해. 그래서 층수를 올리고 건물을 크게 하고 그게 밀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가가 실수할 수 있는 건축가가 이 거버너라고 그러지? 이 지자체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말할 때 제일 실수하는 게 그런 거거든. 지금 서울시가 발표할 때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어번 벌서스 루럴이야. 어번 벌서스 도시와 시골의 차이는 뭐야? 건물이 많으면 도시고 건물이 작으면 시골이야? 아니야. 사람이 많으면 도시고 사람이 적으면 시골이야. 그지? 그럼 우리 지금 대전 원도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서울도 그렇고 뭐 모든 도시가 다 똑같지만 원도심에 사람이 없다고 난리야. 그지?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거기는 도시야? 아니야. 사람이 없으면 시골이야.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되살리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도시에 사람을 많이 데려오겠다는 얘기지 건물을 높게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건물을 높게 짓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밀도와 건물의 공간의 밀도가 다르다는 걸 인지해. 그래야 거기서부터 건축이 시작돼. 밀도를 높인다? 공간의 면적이 이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뒤에 슬라이드를 보여주겠지만 LA하고 맨하탄의 예를 들 거야. 여러분들 LA 이렇게 4, 5층짜리 쫙 깔려있고 LA 하면 딱 드는 생각이 있잖아. 맨하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 막 높은 거 막 100층짜리 막 70층 막 올라가 있지. 둘 중에 밀도가 어디가 높을 것 같아? 그냥 딱 생각할 때 5층짜리? 100층짜리? 물어보는 의도가 있겠지. 이게 뻔하게 맨하탄이요 이러면 내가 얘기를 안 하겠지. 밀도는 LA가 훨씬 높아. LA가 훨씬 높아. 5층짜리 건물이 깔려 있는데 왜? 한 건물 안에 공간에 사람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어. 단위 면적. 맨하탄은 오피스 건물이 서 있는데 어떤 층은 한 3명 앉아 있는 데도 있어. 어떤 층은 파티션을 넓게 해놓고 한 명 유리박스에 들어가 있다. 근데 LA 같은 데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많으니까 한 공간에 빡빡 채워서 앉아 있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5층짜리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단위 면적당의 사람의 수가 LA가 많은 거야. 우리는 당연히 맨하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야 되는 방향이 그 방향인 거지. 사람을 어떻게 단위 면적에 많이 누를까의 싸움이죠. 왜? 도시를 만드는 거니까. 왜? 지금 우리 도시의 문제가 뭐야? 사람이 없는 거니까. 건물이 없는 게 아니야. 지금 대전 원도심 니네들 뭐 부여도 그렇고 다 해봤잖아. 용적률 거기 1000%짜리들이고 땅이. 지금 거기가 500이 차 있어. 용적률 500. 그러니까 왜? 상업 건물이니까 건폐율이 한 80에서 90%잖아. 그러니까 땅이 꽉꽉꽉 차 있잖아. 다 상업 건물들이니까. 그게 다 4, 5층까지 올라가 있거든. 대부분. 근데 거기가 원래는 준주거 지역이라 원래는 500%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그렇게 지은 거야. 지금 원도심이 다 5층인 이유가 준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5층까지 짓는 데였어. 500%짜리였어. 그런데 30년 전에
대전의 모 시장이 이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준주거에서 상업으로 바꿨어요, 용도를. 갑자기 용적률이 500에서 800, 900으로 뛴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건물이 5층이었는데 용적률이 800 됐어? 나 8층 올려야지. 쉽게 생각했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건물을 8층 올리고 10층 올리고 막 했어. 처음에. 그런데 사람이 안 오는 거야. 공간을 늘렸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공실이 생기기 시작하고 망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지금 대전은 2층짜리 3층짜리 건물도 2, 3층이 다 비어 있잖아. 그러면 저기는 밀도가 500짜리 도시야? 아니야. 저기는 지금 1층만 사람이 차 있으니까 밀도가 100짜리 200짜리 도시라는 얘기야. 밀도가 100, 200이면 도시야? 아니야. 이게 시골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거는 도시에 보이는 형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도시에 어떻게 사람이 많이 오게 하냐를 하는 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형태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용의 목적,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건물에 사람이 지금은 여기요 2층짜리, 3층짜리 건물이 한 50개 있고 현재 비어있는 공간이 이렇게 돼서 사람이 인원수가 한 100명 있는데요. 뭐 만약에 데이타임에 일을 100명이 한다. 내가 지으면 여기에 데이타임에 1000명이 일한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야. 왜? 100명짜리 블록을 1000명짜리로 만들었잖아. 그 1000명이 와서 밥도 먹고 관공서도 가고 그 오게 되면 또 다운타운으로 주거도 오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가 다시 살고 지금 우리 모든 대전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원도심의 첫 번째로 좀 나오고 있는 현상이 학교가 없어지는 거. 초등학교 없어지고 있잖아. 이제 좀 있으면 중학교 없어지고 고등학교 없어지고. 왜 없어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없어서 학교가 없어지는데 건물을 높게 짓는다? 그건 답이 아닌 거야. 건물을 높게 짓는다고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건물 안에 무슨 프로그램을 넣어야 사람이 느는가를 고민해야지. 근데 우리가 설계할 때 실수한 게 뭐냐면 크게만 크게 만든다는 거야. 크게만 크게. 그래서 Human Capacity Density하고 Building Space Density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Human Capacity Density는 사람의 밀도, Building Space Density는 공간의 스페이스 밀도. 그래서 이게 과연 Building Height하고 Compact Space의 문제죠. 높이의 문제냐 밀도가 아니다는 거야. 문제는 뭐야? Compactness. 얼만큼 타이트하게 내 공간에 많은 사람을 그래도 편하게, 그치? 용도를 섞어서 넣어줬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요번에 졸업설계를 해서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그 건물의 단면을 잘라보면 많은 용도가 섞여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액티브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성공하는 거야. 그런데 건물을 지어서 단면을 잘랐는데 자르고 나서 기능을 넣기 시작해. 아, 여기 1층이니까 상가, 여기 2층이니까 오피스, 여기 위에 주거. 이러면 망하는 거지. 그런다고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야. 도대체 이런 변수가 있구나. 이런 거 기억해, 그지? 그래서 이게 MIT에서 한 그 데이터야. MIT에서 한 발표 자료를 내가 구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또 보여줘야. 이게 MIT는 모든 수업이 다 오픈돼 있지. 니네도 MIT 등록을 하면 이 MIT 수업을 다 들어가 볼 수 있어. 근데 사실은 구글링 열심히 하면 이런 거는 이미 또 밖으로 다 빠져 있어. 그래서 Measuring Urban Density라고 MIT 팀에서 이제 스타디를 한 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면 Need for Accurate Comparison이라고 해서 The world has 50% urbanization. 그러니까 세계가 50% 정도 세계가 도시화가 됐다. There is a push for higher density cities. 요즘 서울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대전역도 막 올리려고 그러잖아. higher density, 고밀도, 도시를 살리는 건 고밀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근데 이 MIT 리포트가 20년 전 거야. 미국은 이미 이 스타디가 다 끝난 거야. 우리는 시작, 그러니까 니네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거야. 니네 시대에 니네가 회사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이제 우리가 시작하고 있잖아. 이미 개판 친 거 저기 있잖아, 대전. 다시는 그런 실수하면 안 되지. 다시는. 그래서 Tribe of the City에 뭐 여기에 그린 메타폴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써 있다는 거야. Like between density and sprawl. Sprawl이라는 건 뭐냐면 퍼지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 전원주택 같은 거 짓지 우리나라 그거 완전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전원주택이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가뜩이나 땅도 작아. 평지도 없어. 산지가 70%고 그나마 30% 있는 평지에 거기다가 전원주택을 짓는다? 전원주택이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 밑에 인프라를 깔아야 돼. 상수도, 하수도, 전기. 그런데 그 땅에 집을 지어서 2명 살고 그 긴 상하수도를 다 깔아서 한 집에 2명 살고 1명 살고 전원주택. 몇 명이나 살겠어? 전원주택 가는 사람들은 다 노예들밖에 없지. 애들 키우는 사람이 전원주택에 어떻게 가? 그래서 지금 전원주택이 한 10년 우리나라가 붐이었잖아. 뭐 양평이나 뭐 이런데 뭐 가평 이런데 뭐 파주니 이런데 전원주택 미친듯이 지어졌거든. 미국이 20년 전에 이 짓을 했어. 완전히 망해. 뉴욕이나 뉴저지의 근교로만 가면은 망해 있는 타운들이 너무 많아. 단지 텔레비에 안 나올 뿐이야. 왜? 그게 나오면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단지 텔레비에 안 나올 뿐이지 실제로 가보면 도시마다 50%는 다 전원주택이고 다 미국 개인주택이잖아. 다 개별주택. 다 비어있어. 그거를 다시 자연화할 수 있어? 못해. 왜? 땅에 다 상하수도를 깔았잖아. 가스도 깔고 다 깔았단 말이야. 그거를 자연화하려면 그걸 다시 드러내서 그 파이프들을 다 빼고 다시 새로운 흙을 넣어서 거기다 나무를 심어야지. 그걸 다 깔아놓고 그냥 지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지. 또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 스포럴, Transportation, Energy and Resource Use 같은 거, Concern about Liability and Productivity. 그러니까 살만하냐 그리고 생산성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고려했다. Controversial concept.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arouses strong opinions, both positive and negative. 그러니까 하이 덴서티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야. 하이 덴서티가 too dense, not dense enough, crowded, congested, sprawling. 근데 이런 말들을 쓴다는 얘기야. 너무 덴스하다, 뭐 충분하지 않다, 뭐 조금 뭉쳐 있다, 뭐 컨제스트 좀 이렇게 집약돼 있다, 뭐 퍼져 있다. high, medium, low, relative terms, low quality terms.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강조하면 도대체 밀도가 높은 게 뭔지, 밀도가 낮은 게 뭔지 이게 너무 상대적이라는 얘기지. 너무 상대적이라는 얘기. 서울의 밀도가 높으면 대전은 낮은 거야. 대전은 대전 나름대로 다른 도시의 성격이 있으니까 우리는 대전에 어디는 높다고 본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뭐 밀도가 높다 이렇게 그냥 정의낼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many measures가 있는데 depending on the purpose 뭐 에이커당 사람수 아니면 FAR Floor Area Ratio FAR 이거를 어떤 사람 FAR 그러는데 미국에도 FAR라고 그러지 않아? 그냥 FAR 이렇게 읽어주라고. FAR FAR라고 그러면은 콩글리시야. 내가 텔레비 보다 보면은 그래도 미국물 먹은 교수들이 나와서 FAR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누구만 만들었어. FAR 용적률이죠. 우리가 다음에 스퀘어 마일당 사람수, 다음에 한 방의 사람수, 다음에 높이, 다음에 컴페어 커버리지 얼마큼 이런 것들이 밀도를 정하는 요소들이지. 여러분들 요번에 졸업설계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지.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찔러줄 거란 얘기야. 건물을 만드는 게 졸업설계가 아니야. 건물을 만드는 사회 이슈. 아까 내가 아티스트 얘기도 했잖아. 여러분들은 예술가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시대 21세기 2024년에 대한민국 대전 아니면 대한민국 서울 어디든 여러분이 정하는 대지에 문제점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주는 사람들. 예술가는 그 문제점이나 그 시대를 대변하는 걸 찾아서 그냥 보여줄 뿐이지만 우리는 그거를 해결하는 사람들. 왜? 고흐가 해바라기를 그릴 때 이거는 내가 죽은 다음에 한 100년 있다가 500억에 팔릴 거야 이렇게 하고 그리지는 않았잖아. 클라이언트를 예상하고 그래. 예술가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그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그 작품을 사주는 거야. 피카소 아비뇽의 처녀들이란 그림을 그렸어. 피카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렸어? 지가 막 설명을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나 피카소의 그 의견에 너무 동의해. 걔가 그리는 그 입체파, 그 다각도, 세상을 보는 눈이 요즘 세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 한 형태를 여러 각도로 보겠다는 그 시도 자체가 이 시대를 대변해. 그러면서 호주머니에서 100억을 꺼내서 그 그림을 산 거고. 근데 우리 건축가는 뭐야? 우리가 건물을 설계할 때 건축주를 예상하고,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고 내가 이거 건물 하나 설계해 놓으면
한 20년 있다 누군가가 내 디자인을 사서 지어줄 거야. 우린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가 짓겠다는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나는 이거를 짓고 싶어?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나는 이 건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는 이 건물이 이런 기능을 갖고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 건축주를 대신해서 생각해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건축주가 생각 못하는 세상에 대한 왜 건축주는 이 아티스트의 눈을 안 갖고 있거든. 우리가 그 눈을 갖고 있으니까 건축주를 대신해서 세상의 이슈를 담아서 건축주를 위해서 지어주는 사람들. 이게 아티스트와 아키텍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야. 우리는 남을 위해서 지어주는 거야. 아티스트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야. 완전히 다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그 미국에서 내가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여러 번 혼났는데 I라는 말을 쓰면 미국에서는 되게 싫어요. I라는 말을 쓰면 I think, 뭐 I like, I don't like 뭐 이렇게 쓰면 되게 싫어요. 왜냐면 교수들이 그냥 찍어. 준 이거 this is not about you 이런 거. 너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 유저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물어본다. 네가 짓고 있는 이 건물에 들어올 사람들은 너의 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그거를 상상해서 짓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I가 아니라 he나 she인 거야. 우리가 설계할 때는. 근데 대학교 설계는 어때? 클라이언트가 없지 지금. 그래서 교수들이 앞에 앉아서 그 클라이언트를 대신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크리틱을 발표할 때는 그 교수가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클라이언트야. 그럼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벌써 요번에 가면서 9번째 설계를 하고 있지만 한 번이라도 그 지도 교수의 생각을 읽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고 생각하고 설계해 본 적이 있나? 그냥 집에 가면 내가 내 생각하고 설계했지. 평면도 그린다. 교수님 저는 이런데요. 교수님 내 생각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한 번이라도 노트에서 제대로 바꿔본 적이 있나? 진짜 설계는 그거거든. 클라이언트의 생각을 읽어서 세상의 이슈를 담아서 건물을 짓는 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빠져있는 거죠. 그게 빠져. 그래서 사실은 설계할 때 교수들한테 많이 물어봐야 되는 거야. 교수님 이거 어때요? 교수님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클라이언트니까. 나중에 내가 회사 가면 클라이언트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물어봐야 되잖아. 그래야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짓지. 클라이언트가 동그라미를 원해. 동그라미. 근데 내가 세모로 디자인했어. 그건 어떻게 돼? 첫날 잘리지. 야, 클라이언트가 동그라미를 원하는데 내가 클라이언트 분석을 안 했어. 나는 세모가 좋아. 세모로 했어. 클라이언트 가져가. 세모 이쁘죠? 근데 클라이언트가 분명히 나는 원이라고 그랬거든. 내 생각에 원이라고. 그럼 클라이언트는 비싼 돈 내서 아키텍트 해야 하는 거. 이게 설계비 싸지 않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공사비의 10%야. 그 돈 있으면은 내가 비싼 키친을 할 텐데 이런다고 클라이언트들은 건축비, 그러니까 설계비 아끼려고. 근데 그런 클라이언트를 안 읽고 내 설계를 한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잡담으로 흘렀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 existing study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거. 쭉 보여줄까요? 여기 보면은 뭐 뭄바이가 제일 밀도가 높고 에이시아 쪽이 다 높지. 텐진, 상하이, 서울도 되게 높네, 그지? 322, 뭐 이 정도 되는. 다음에 뭐 애틀란타라든가 휴스턴, 포틀랜드, 시카고, 미국 도시들이 심각하지. 밀도가 낮아. 미국 도시. 여러분들 뭐 시카고 이러면 막 하이라이즈 있잖아, 막 되게 밀도 높은 도시 같지? 안 그래. 고기만 있고 나머지는 쫙 깔려 있거든. 사람들 별로 없단 말이야. 이런 데도 이런 데 심각한 데도 있어. 밀도가 낮지. 그래서 이거를 얘네들이 Spatial Distribution of Population in 7 major metropolises represent at the same scale. 그러니까 같은 스케일로, 그러니까 도시 크기가 지금 이거 뭐야? 자카르타가 엄청 크지 도시가. 요 스페이셜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공간의 그 매스를 만든 거야. 이 자카르타가 이렇고, 파리가 이렇고, 모스코가 이렇고, 샹하이가 이렇고, 그다음에 벌린이 이렇고, 뭐 이렇단 말이야. 좀 퍼져 있지. 벌린이랑 뉴욕도 퍼져 있지. 여기만 이렇지. 이게 뉴욕주가 전체거든. 런던도 이렇고. 웃긴 게 파리가 8층짜리 건물로 쫙 깔려 있거든. 파리가 밀도가 400 이상 되는 도시거든. 400 이상. 서울이 300밖에 안 돼요. 밀도가 300. 파리가 서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막 다 아파트 막 20층짜리, 10층짜리 강남에 깔려 있고 그런데 서울이 3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파리는 8층밖에 안 됩니다. 파리에 그 에펠탑 있고
그 라데팡스라 그래서 신도시 있는데 오피스 한 20개 정도 몰려 있고 그게 다거든. 그러니까 미테랑 때 한 30년 전 정도에 잠깐 짓다가 이제 프랑스는 멈춘 거거든. 근데 그렇다 그래서 도시를 개발하는 거, 밀도를 높이는 걸 포기한 게 아니라 걔네들은 그 8층 건물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나를 고민해서 건물들의 1층은 상가, 2층은 오피스, 3, 4, 5, 6, 7은 주거 이런 식으로 아주 컴팩트하게 건물 안에 사람이 무지무지 많이 산다. 무지무지. 근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테헤란 내 오피스 같은 경우는 건물 봐봐 이렇게 오피스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 그런 데랑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런 분석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밀도라는 게 뭐 스케일도 있고 사람도 있고 건물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도시, 다음에 뭐 디스트릭트, 다음에 이웃, 네이버훗, 다음 블럭 이렇게 스케일로 나누고 빌딩도 플로어 에리어 레이쇼로 나누고 피플은 어느 면적당의 사람으로 나누고 이게 MIT 애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야. 밀도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자. 건물의 스케일로 갈 수 있는 스케일에는 빌딩과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한 거지. 스케일. 로스앤젤레스 is denser than New York. 이게 나는 나 이거 보고 되게 충격받아. 이게 내가 한 20년 전에 본 내용이지만 누구나 다 뉴욕이 댄스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LA가 더 댄스하다. 충격받았어. 그러니까 높이진다고 댄스한 게 아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거 잘못된 거다. 무조건 50층 올리는 거 좋은 게 아니다. 어떻게 컴팩트하게 만드냐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많이 올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여기가 LA고 여기가 뉴욕이란 말이지. 근데 이 파퓰레이션 보면은 여기가 훨씬 댄스하다. 사람이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빌딩 density vs people density. 같은 얘기가 돼. 여기가 이제 먼바이인데 먼바이 FL이 2야. 그러니까 2라는 거는 200%라는 얘기야. 200%. 그러니까 2층짜리 건물이잖아 대부분, 그지? 그러니까 FL이 2층 정도. 그런데 헥타르당 사람 수가 2,700에서 4,700명. 4,000. 근데 이게 먼바이야. 봐봐. 그 다음에 뉴욕이야. 뉴욕. FAR이 5야. 5. 그러면 5배 올라간 거지, 그지? 5배. 용적률이 500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헥타르당 여기 사람이 444명밖에 없어. 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고밀도라고 생각하지. 그치? 하지만 이게 뉴욕보다 뉴욕보다 한 5배 밀도가 높은 거야. 사람이 더 그렇게 많이 산다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 먼바이가 좋은 상황이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여기는 저밀이네. 고밀로에서 아파트 지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이거 443밖에 안 돼. 또 서울이야. 여기 이거 홍콩이야. 홍콩. 서울이나 홍콩이나 5.5 이게 준주거거든. 한 550이 준주거. 우리 아파트는 200에서 300 정도밖에 안 되지. 200, 230, 250, 270. 서울은 그렇고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180, 150 이렇단 말이야. 밀도가 그 FAR이. 근데 이거는 550짜리지. 우리나라 주상복합들이 대개 400, 500, 600짜리들이죠. 왜? 주상복합이 상업에 지어지는 주거들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주상복합 하면은 이제 대전도 요번에 주상복합 한 3, 4개 올라가. 지금 저기 지어지는 것 중에 한 3개가 주상복합이거든. 그러니까 저기 50층 이상으로 지어진 거 3개가 다 주상복합이야. 그러니까 밑에 상업 있고 위에 주거 올리고 땅이 작고 빌딩 건물이 한 2개 내지 3개 한 블럭에. 그게 주상복합이야. 아파트는 블럭이 커. 한 300에서 500m 되고 그 안에 아파트 개수가 한 11개에서 20개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어느 게 주상복합이고 어느 게 딱 보면 알아. 건물이 한 3개로 이루어졌으면 주상복합이야. 왜? 거기 상업지역이니까. 거기는 준주거나 상업이기 때문에 500에서 800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550이면 거의 우리나라 주상복합이라고 보는데 헥타르당 2,550명. 이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아야 되잖아, 사실은. 이거보다. 근데 얘는 2층인데도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스케일에 대한 감을 깨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중요한 건 어떻게 건물을 모양을 만드냐가 아니라 어떻게 안을 컴팩트하게 채울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스터디, 유저에 대한 스터디, 주변에 걸어가는 사람에 대한 스터디, 방문자에 대한 스터디, 사는 사람에 대한 스터디, 이거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면 건물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나중에 니네 그냥 껍데기 만드는 거지. 내가 디자인을 멋지게 했는데 이 안에 누가 사는지를 몰라. 그런 설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강조해 준 거고. 이것도 재밌어. 스페이스 vs 펄슨인데 2 스퀘어 미터 vs 1 스퀘어 미터, 100 스퀘어 미터인데
그러니까 2제곱미터에 100제곱미터. 옛날에는 한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주가 다 유럽도 이랬어. 우리도 그랬고 이렇게 복작복작 살았다고. 그러니까 1인당 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한 2제곱미터밖에 안 된 거야. 요즘은 이게 물론 뭐 이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주택이지만 요즘은 전원주택 하면 이렇게 살지. 한 2명이 한 70평, 어떤 전원주택은 1, 2층 하면 100평, 어느 집은 혼자 살고. 그러면 뭐야? 여기는 한 사람이 100제곱미터 30평 정도를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도시에 이렇게 짓는 게 맞아? 이렇게 짓는 게 맞아, 사실. 이거는 좀 우울하지.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모란노란 얘기가 아니라 이 덴서티의 차이를 보여준 거야, 공간의 덴서티의 차이. 자, crowding by itself has neither good nor bad effect on people, but rather serve to intensify the individual's typical reaction to the situation. 프리드만이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거 한번 해석해봐. 그러니까 개인의 그 티피컬 리액션 같은 거,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를 intensify, 강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조. 그러니까 그 유저들의 개인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설계할 때. 그냥 나는 뭐 너무 아름다운 그냥 건물 짓고 그냥 인면을 이렇게 이쁘게 하고 나무를 심고 뭐 투시도 그릴 때 그냥 사람이나 아무거나 그냥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뭐 아랍 사람 아무거나 그냥 그림에 보이는 대로 때려 박고 막 뭐 여기 노인인지 뭔지도 모르겠는 거 막 구름 이러지 말란 말이지. 니네들 건축의 주인은 니네들 투시도에 나오는 사람이야. 걔네들이 주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포토샵에서 아무 사람이나 막 때려박아. 얘가 도대체 어디? 그러니까 만약에 투시도를 그렸으면 거기에 애를 데리고 가는 여자를 넣었으면 얘는 어느 집에 살고 있고 이 애는 유치원생이라 유아원생이라 지금 아침 10시에 얘를 데리고 나가고 있는 표정이구나. 이렇게 상상을 하고 누란 말이지. 그래도 회사 가서 설계할 때 힘들어. 왜? 클라이언트가 그걸 물어봐. 내가 만약에 아파트,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데 이 아파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근데 그런 걸 준비 안 해. 아파트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나는 그냥 건물 짓는 사람이야. 난 껍데기만 지어주고 네가 알아서 넣어. 그렇게 얘기하는 건축가와 내가 분석을 해봤더니 주변 상권이 이렇고 여기가 이렇고 학교가 여기가 어떻게 돼 있고 대학교는 분석이 어떻고 뭐 교통이 어때서 여기는 주로 어떤 세대들이 들어오고 그 세대들이 들어오면 유치원이 어디가 가까우니까 그런 쪽으로 좀 전략을 강하게 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성공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걸 누가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 건축가가 얘기해 준 거야. 왜? 건축주가 우리를 하이어하는 이유는 이쁜 디자인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하려고 하이어하는 거지. 이쁜 거여서 건축주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자기 건물 잡지에, 건축 잡지에 내는 거 제일 싫어해. 백해무익하거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거든. 응? 나도 한때 한 2, 3년, 한 10년, 20년 전에는 막 내 건물 잡지에 내고 싶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건축주는 싫어해.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 건축가가 그 디자인으로 상 받는 게 제일 웃긴 게 뭐냐면 디자인 상을 줄 때 심사위원들 돌아다니면서 디자인을 봐. 디자인 이쁘다. 형태 좋다.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안 들어. 그게 무슨 평가야? 그게. 그 사는 사람의 평가를 듣는 게 진짜지. 근데 내가 이렇게 뭐 건축문화 대전이 이런 거 나라에서 하는 심사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 건물만 보고 있어 다들. 정작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 그게 무슨 건축에 대한 평가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벌어요.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나름대로 뭐 FAR, Dwelling Unit Density, Population Density, 다음에 Building Density, 그 density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거지. MIT 애들 똑똑하잖아, 그지? 찍찍찍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런 표를 만들어내는 거야. Perception, Planning, Matrix. Perception이란 cultural, 그다음에 point of view, socio-economic context, 그러니까 사회 경제학적 거, 문화적인 거, crowding height, 그다음에 crowding height, 그다음에 judgment, too dense, not too dense, 그다음에 liability 이쪽에 planning에는 liability, productivity, energy, resource, 에너지 나오지. 서비스, mobility 나오네, mobility, 그치? 이거 당연히 고려해야지. 이 사람이 어떻게 오는지, 걸어오는지, 어느 길을 타고 걸어오는지, 차를 타고 오는지, 택시 타고 오는지, 버스 타고 오는지, 기차 타고 오는지, 언제 가는지,
중간에 점심 먹으러 갈 때 걸어가는지, 점심 먹으러 갈 때 잠깐 차를 타고 가는지, 그걸 생각해야지. imagine을 해야지. imagine. 그리고 나서 건물을 설계하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완전히 달라진다고. 얘네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빌리티, 어번 폼 이런 것도 생각하지. 뭐 컴팩트냐, 스프롤이냐, 오픈 스페이스, 빌딩 타입. 다음에 여기에 뭐 GDP, 로컬리티 오브 GDP, 돈까지 생각하. 레지던트, 소시오 이코노 스테이터스. 다음에 DU, 빌딩 데스티지, 빌딩 퍼슨, 뭐 이런 거, 빌딩 테크놀로지, 하이트, 커버리지, 뭐 이런 걸 다 고려하는 게 이게 덴서티라는 말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도 할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텔레비에서 고밀도 할 때는 빨간불이 막 켜져야 돼. 이 새끼들이 밀도 얘기하냐? 알고 얘기하는 거야? 제대로 들어야지. 아니면 내가 뭐라고 그래야지? 들어야지. 밀도를 표피로만 보고 있나? 이 사람은 공간으로만 보고 있나? 이 사람은 높이로만 보고 있나? 사람에 대한 생각은 안 하나? 사람이 얼만큼 댄스해야 좋은 거지. 여기 댄스 또는 투 댄스라고 돼 있잖아. 아까 그 집을 보면 그 작은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까지 있는 거는 투 댄스지. 우리가 그렇게 때려 박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컴팩트한 거냐. 컴팩트. 투 댄스와 컴팩트의 차이를 구분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FAR 1.0, 1.1도 커버리지가 100% 보고 있는데 여기가 아까 원바이였잖아. 여기 95% 이기고 여기는 이게 이제 르꼬르비지에가 있던 거지. 르꼬르비지 커버리지 11인데 FAR 2. 근데 과연 이렇다고 해서 여기는 인구가 안 나왔지. 인구가 여기에 얼마나 사람이 사는지는 계산해 봐야 되는 거야. 꼬르비제도 그런 거 생각 안 한 거야. 그냥 미래 도시는 사람이 뭉쳐 살아야 돼 하고 이렇게 지은 거거든. 근데 이거를 조사해 보면 이게 많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이거 왜? 이런 분석들이 다 뭐야? 형태만 가지고 한 분석들이야.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 People density가 빠져 있어. People density. 그래서 우리가 people을 스터디하면 그 people이 사는 society 스터디하고 그 people이 살아가는 economy 스터디하고 그 people이 살아가는 생활에 대한 스터디하고 그게 건축가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건 나중에 니네들이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건물이 모양이 이렇고요, 높이가 이렇고요, 뭐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들어. 걔네 왜 몰라? 건축주가 건축가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 클라이언트가 관심 있는 거 우리 건축주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싱가포르의 어디 같은 분위기 이런 데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되고 번화하게 되면요. 주변에 상가가 늘어나고요. 그러면 지금 땅을 옆에 사놓으세요. 땅을 옆에 사놓으시면 거기 땅값 오르면 그걸로 이거 짓는 거 돈 됩니다. 내가 시라큐스에서 대학원 다닐 때 그 비즈니스, 그러니까 아키텍처 비즈니스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맥도날드의 경영 전략 이걸 가지고 이제 교수가 한 학기를 수업을 했어. 니네들 여기 보면은 맥도날드의 경영 전략이 뭐냐면 월트 디즈니나 맥도날드 다 똑같거든. 체인점은 뭘로 먹고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햄버거로 돈 버는 것 같아? 아니더라고. 맥도날드의 진정한 목표는 뭐냐면 땅 장사야. 걔네는 땅 장사하는 애들이야. 신도시가 지어질 때 목 좋은데 탁 맥도날드 넣어놓고 그 땅이 10년이 지나면 10배로 오르거든. 그럼 옮긴다. 신도시. 그리고 걔네가 거기를 하면서 그 옆에 땅을 한 20개를 미리 사놔. 왜? 맥도날드가 들어가면 주변이 땅값이 오르거든. 그래서 주변 땅을 파는 거야. 걔네들은 철저하게 랜드 디벨롭먼트 회사야. 월트 디즈니도 마찬가지야. 월트 디즈니가 그 올랜도라는 데 이제 디즈니 월드를 새로 만들었어. 그러면은 그 놀이동산에서 돈 버는 것 같아, 걔네들이? 아니야. 걔네 월트 디즈니가 올랜도의 놀이동산 땅을 한 요만하면 그거에 100배 되는 땅을 다 샀어. 올랜도시 전체가 월트 디즈니 땅이었어. 왜? 그때 거기가 뭐냐면 다 습지거든. 올랜도라는 도시가 없었거든. 근데 이 디즈니랜드를 월드를 두면서 땅을 다 산 거야. 왜? 얘는 디즈니 월드가 들어가면 땅값 오른다는 거 뻔히 아는 거지. 그래서 10년 지난 다음에 그 땅을 다 팔면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돈 번 게 월트지. 맥도날드 마찬가지고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프랜차이즈가 들어올 때 아우 야 뭐 그게 아니야. 그 비하인드에는 왜? 그게 뭐 바로 뭐야? 그 클라이언트의 속성이거든. 경제에 대한 속성. 우리가 그 건축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맥도날드 하겠다고 온 클라이언트한테 맥도날드 이쁘게 지어줄게요. 이러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 이런 비용신. 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주변에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떤 쪽으로 개발이 진행돼서 어디가 아파트가 들어 이걸 보여달라는 거 이거거든 클라이언트. 그런데 그 사람한테 아 이거 뭐 프랜차이즈 이거 받는데요. 버거킹이 이렇고요. 그래서 난 디자인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 옆에 어떤 땅을 사야 되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거를 얘기해주는 건축가한테는 그 건축주가 계속 오지. 그러니까 건축가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클라이언트가 계속 찾아오는 거잖아. 계속 오지. 그런 건축가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런 건축가가. 그래서 뭐 이런 뭐 세일셋 뭐 이런 스케일 이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니네 밀도하면 맨날 이런 그림 봤었지? 이런 그림 봤었는데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게. 뭐 서버 피닉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건물들이 있는 거. 자, 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밀도 이런 식으로